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62쪽입니다. 3절 정비사업 절차입니다. 먼저 굵은 1번은 다 아시죠?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여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굵은 2번 정비사업 절차요. 그 주요 계획 세 가지를 두 줄짜리 네모로 해놨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땅 삐뚤삐뚤하고 이러저러한 건물들도 있었겠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 구역,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에요. 시행자가 정해져 있죠. 그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고 거기에 신장로를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몇 평짜리 몇 채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쓰게 되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그러면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왜 또 시행계획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게 뻔하니까 이것저것 붙여놓으면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도장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세 글자를 숨겨서 사업시행인가라고 합니다. 또 도면이 정해져 있죠. 도면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환권이니까 종전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세 번째 계획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환권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요. 환권이요. 이 중에 5번 땅은 A에게 주겠다. 101동 307호는 B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정비사업은 대부분은 철거로 진행되는 게 기본이죠. 전면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이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끼어드는 거죠.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요가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라고 여기저기 막 하게 되면 어느 동네 한 번에 100개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100동네 사람들 어디 나와서 살아요? 철거해서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건축자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선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골고루 나누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비계획 결정하고 이제 본격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하죠. 다릅니다.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기본이지만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위치가 결정됐죠. 땅의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죠.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도 결정됐습니다. 그분들이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설계도를 써내게 되겠죠. 근데 조합 만들기 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없던 단계에 바로 조합을 만들게 하니까 조합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땅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생각 다르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죠. 건축물 중에서도 상가, 주택 생각 다르죠.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한 창구로 뭘 만드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있죠. 시장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소유자, 조합 등이 여러 시행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게 되죠. 사업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사업시행인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거 받을래요? 좋은 것부터 받을래요? 나쁜 것부터 받을래요? 나쁜 걸 받을래요? 좋은 걸 받고 싶죠. 누구라도 다 좋은 거 받고 싶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다들 좋은 거 받고 싶어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양보하지는 않겠죠. 형님 먼저 나쁜 거 가져가시고 내가 좋은 거 가져갈게.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가 확정되죠.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고
공사 끝이고 나면 사업부터 끝날 때까지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내야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A에게 5번 땅, B한테 307호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물론 황권이니까 기타 권리들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이요. 2장,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목차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니까요. 설계도 앞까지니까요. 1절, 국가의 정책과제. 2절, 기본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3절,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도 하고. 4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5절, 조합 설립 추진의 승인. 6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7절, 정비사업 조합. 8절, 주민대표와 주민대표회의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가지 사업의 특성에서 2문제예요. 그 다음에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2문제입니다. 아무튼 6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쪽의 초점입니다. 도시정비법의 초점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264쪽에 제1절 국가의 정책과제. 정비사업은 지역 안에서도 그 동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지역의 문제로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가면 어수선해지잖아요. 너무 천차만별, 기준도 다르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큰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굵은 1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주거환경 개선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청에 세우는 계획, 방침들은 검토가 붙어 있으면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10년마다 강산이 변하는 거니까요. 10년짜리 계획 세우고 5년마다 검토한다. 거기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3번 노불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은 10년짜리 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번만 따로 뽑아서 굵은 2번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 기반시설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절 정비 기본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 10년짜리 시간표 이름이 정비 기본계획이고 시설엉망, 건물엉망, 앞으로는 언젠가는 손대야 될 땅, 그 대상 목록이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죠? 굵은 1번 기본계획의 내용 10년 단위 시간표.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음 쪽 보시면 7의 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어느 시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 정비해 간다. 8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비 예정구역은 뭐예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인 땅이죠. 어느 도시에, 어느 시에서요. 새로 신도시라고 만들어진 거 빼고 나면 거기 공원들 그렇게 많이들 있어요? 주택가예요. 시장에 공원 많이 있나요? 아니면 주차 설비 충분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그게 시설엉망입니다. 거기다가 건물까지 낡았으면 시설엉망, 건물엉망인 거죠. 그런 곳들 이름이 뭐라고요? 정비 예정구역.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구역인 거죠. 그걸 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본격 출발이 되는 거죠. 9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짜리 시간표. A시에 손댈 곳이 150군데다. 10년 동안 골고루 나눠서 가자라고 하는 거죠. 10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밀도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느 시에서요. 동서남북 4개로 끊었다고 치자고요. 이쪽 북부권은 사람들 적게 살게 하자. 그러면 용적률을 낮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쪽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자. 용적률을 크게 지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가지에 대한 여기는 주거지 중심, 여기는 자연 친화 공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4가지가 주 초점인데요. 그 중에 8번과 9번
정비 예정구역, 손대야 될 곳, 나중에는 손봐야 될 곳. 그다음에 9번 시간 큰 흐름, 시간표. 그다음에 점 각각의 세부적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 표는 이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한 항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계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266쪽에 굵은 2번 특별상 광역시장이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시장까지가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시면 표 4줄짜리 표가 있죠. 첫째 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직접 발표를 합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소규모 시장은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올려서 도지사가 승인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과 넷째 줄이요. 공람,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관청은 주된 초점은 아니고 여기서 제껴지면 정비구역으로 정해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공람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정비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 50만 미만의 시, 소규모 시의 시장은 기업과 니은 나뉘는데요. 기업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세워라 인정하는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니은번,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50만 미만, 어디 인구 10만 시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재개발, 재건축 어쩌다 한 건씩은 있겠죠. 그런데 그걸 10년을 내다보는 시간표까지 만들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우라고 하면 세워야죠. 과로, 경기도 파주시는 39만 시지만 도지사가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겁니다. 세 번째 점,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에 어쩌다 그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번 하면 그게 큰일인 거죠. 군사의 길이 남을 일이지. 그런데 10년 동안 어디 사업을 한다고 목록까지 정할 정도로 정비 사업이 많냐고요. 거의 없는 거죠. 수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절차, 동그라미 3번 절차, 동그라미 4번까지는 앞에서 다 본 절차들입니다. 그 그림으로 다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다음 쪽 와서요. 267쪽에 동그라미 6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짜리 시간표, 10년짜리 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 굵은 3번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한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과로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도 상급청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이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는 게 처음으로 공개된 때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일이다.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행위를 막아야 된다. 정비사업은 환권 방식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로 토지등 소유자 총수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이 내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가면요. 보시죠. 어느 곳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있는데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여차저차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바꿨다고 치죠. 어느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에 10집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면 집주인 한 명이죠. 그걸 다가구로 바꿨어요. 다세대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가구면 집주인 한 명인 거고요. 다세대면 공동주택이어서 집주인이 10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땅을 쪼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갔다고 치죠. 그러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다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었다고 치죠. A라는 분이 이러저러한 낌새를 보고 또 부동산 공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일을 하시면서도 공법 공부도 또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시계획들도 자세히 보시고 이러저러한 경제 관련 기사들 책도 많이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뭔가 될 것 같아. 미리 쪼개야지. 그래서 쪼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10개로 쪼개고 이름을 나눠놨다고요. 그거 B야 너도 같이 하자. B는 뭘 쪼개 그냥 수박이나 쪼개 그러고 있었습니다. C는 그냥 뭐 놀러다니고 있어서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여기도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신문 발표가 났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자 아우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신문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A는 이미 이름 다 바꿔놓은 10명으로 다 바꿔놔 있는 거죠. 다 A와 관계된 사람들이라고요. 각각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 열심히 한 이 사람은 나중에 아파트를 몇 개를 받아가요? 10개를 받아가야죠. 자, 그런데요. B, 탱탱 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제 신문 발표가 났는데 이게 네가 쪼갠다는 게 그거였어. 아이고 나도 쪼개야지. 쪼개려고 하면 이 사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C는 그냥 탱탱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 그냥 한 채인 거죠. B도 한 채인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정비사업이 된다네 세상에 처음 발표된 때가 기본계획 공람 때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쪽수증가를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거고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전에 쪼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당연히 열채 받아가야죠. 그 전에 쪼갠 사람은 꿈에 나타난 오대조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이제 흥할 모양인 거죠.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비사업이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의 쪽수 증가, 그다음에 건축물의 쪽수 증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을 막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는 겁니다. 허가권자만이 아니라 윗사람들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번, 행위 제한은 3년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 3년 플러스 1년이죠. 3년 플러스 1년까지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죠. 공법에서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 허가 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표가 지금 4줄짜리 표라고 하면 둘째 줄과 넷째 줄은 좀 약간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꿰지면 보도록 하시고 우선 혀에 붙여두실 곳은 첫째 줄과 넷째 줄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디냐면 높게 크게 끼끼끼끼에다가 허가 제한 때리는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려 있어요.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3년 플러스 2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하자는 것이죠.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를 잡자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4번 정비기금 있는데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3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워낙 돈들이 재건축으로 몰리고 투기판이 만들어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재건축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럴 때에는 재건축이 중요한 내용이 재건축의 안전진단도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디 신문에서 어디 재건축 때문에 집값 뛴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많이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중요한 초점은 아닌 거죠. 큰 흐름들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68쪽에 그 그림으로 가도록 하시죠.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어서 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은 시설은 양호하다고요.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건축물이죠.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겉으로 볼 수가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벽에 얼마나 금이가 있는지, 기둥에 어떻게 금이가 있는지, 또 아니면 철골과 콘크리트가 딱 제대로 붙어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면 여러 동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집이 모여있는 큰 동, 그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택단지가 아닌 쪽은 그냥 장부만 보면 돼요. 어느 시에서 아까 20년, 30년 사이에서 노블량 건축물을 정한다고 돼 있죠. 어느 시에서 25년으로 정한 곳이 있다고 치죠. 24년 새 겁니다. 23년 새 거예요. 26년 흥 겁니다. 노블량이죠. 27년 노블량입니다. 24년 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5, 6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6번은 때 됐으면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때 돼서 여기에서 아까 시간표에서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그러면 이제 그때 됐으면 그게 재건축 사업이면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할지 말지,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겠죠.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동그라미 2, 3, 4, 5는 우리 동네도 정비사업하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정비사업하게 해주세요를 우리 동네 아파트 철거해주세요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동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동네 재건축 구역 지정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요청이 이러저러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관청에서 정하는 거니까 요청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요청이 있는데 이제 둘째 줄이죠. 소리를 받더니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소리요? 그냥 쓰세요.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청에 요건이 돼요. 또 아니면 때가 돼서 할 것 같으면 가서 우선 눈으로 봐야죠. 현지조사를 합니다. 눈으로 봤는데 새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안 한다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죠.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한다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결정을 했으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전진단은 뭐냐면 이쪽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행정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 비용인 겁니다. 행정계획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서울의 잠실주공 5단지 안전진단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관청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장구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관청에 돈이 없잖아요. 요청한 자에게 좀 보태주셔 라고 당신들 그 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들도 좀 돈 좀 내셔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세요. 근데 시장군수가 엑스레이 장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엑스레이 쬐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돈 받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보고서를 냅니다. 그쪽은 여기는 뭐 재건축, 뭐 조건부 재건축, 또 아니면 뭘까 유지,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기술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검토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이 업체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 보고서와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가니마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재건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5년 안에 재건축해야 됩니다. 건물 노후 상태를 봤을 때요. 그러면 그것을 1년 내에 할지 4년째 할지 그런 가닥들은 지역의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시장구수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집값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여기 재건축 이거 다 철거한다. 빨리 해라.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 안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사 나와야 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집값이 더 뛰게 될 거잖아요. 그런 관리는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최종적으로 재건축 가니마니 결정까지를 다 누가 하는 거고요. 시장군수가 다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했으면 관청에게 상급청에 서류는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된 문장을 보시죠. 269조 굵은 1번 안전진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안전사고를 방지해서 하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아까 보신 그 정도 가닥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쪽이요. 270쪽에 굵은 2번에 2-2번 안전진단 비용.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그게 원칙.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의
전부 일부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요. 굵은 3번 안전진단 대상.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대통령으로자 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1번, 2번 상식적인 겁니다. 작은 1번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붕괴됐다고요.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요? 아무튼 모르겠고요. 붕괴됐다고요. 거기다 대고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엑스라이 장비를 갖다 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271쪽에 4번 절차가 있는데 앞에 그 흐름이면 되고요. 굵은 4번 절차에서는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재건축 가니마니 결정,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관청 내부에 관청 상급청에 보고하고 관청끼리 검토하는 게 있는데 그 역시 동그라미 4번이요. 시도지사는 유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두 번 나온 거 다 동그라미 4번 시도지사는 재건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X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도 취소하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윗사람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각마다 그 권한들이 있는 거죠. 그 권한에서 어디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어서 아랫사람 세워서 윗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아니면 각각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한 것, 그러니까 그 법률적으로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기 전에는 각각마다 독립된 기관이죠. 여러분 손으로 시 정부를 구성하셨잖아요. 시, 군 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도 정부를 구성하신 거죠. 여러분 손으로 중앙 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각각 독립된 정부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 국민의 약속으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하관계를 적용한다 하면 상하가 되지만 아니면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4절 이제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10년짜리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어디 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B 재건축 2017년에 출발시켜라. 2017년에 출발시키려면 재건축 경우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등등등 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정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굵은 1번 정비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은 2번 정비구역과 면적. 작은 3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작은 5번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7의 2번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법이 새로 생겨서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이 새로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넣은 건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깊게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5번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2번 당연히 위치가 결정되죠. 다음에 3번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고요.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거며 어떤 건물을 넣을 거냐고요. 그게 당연히 정비계획에 여기 이 개나리 단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 그 가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초등학교 그동안 초등학교가 과밀 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를 만든다. 공원 3개를 만든다 등이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 정도가요. 그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2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개나리 초등학교는 어느 자리에 몇 학급, 각 학년당 몇 학급으로 만들고 진달래 초등학교는 어느 자리에 어떻게 하고 운동장은 몇 제곱미터로 하고 공원 1은 어디다 어떻게 하고 공원 2는 어떻게 하고 그것들은 설계도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시설엉망, 건물엉망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건물을 넣는다. 큰 방향이 들어가는 거고 몇 평짜리 몇 채 할 건지는 이쪽 설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목은 여기에도 쓰이고 저기에도 쓰이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중에 그 5번 건축물에 대한 걸 보시죠.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괄호 예 정비계획에서 만제곱미터 주거지역 용적률을 300%로 결정하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300%면 그러니까 만분의 3만까지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에서 100제곱미터짜리 300채를 지을 건지 300제곱미터 100채를 지을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100제곱미터짜리로 300채를 짓는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300제곱미터로 100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예전 토지등 소유자가 200명이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간 사람은 다 털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B가 307호를 받냐 308호를 받냐 세 번째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죠. 307호 308호에 따라서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가지 못하고 털려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가닥이 어디에서 잡히는 거라고요? 정비계획에서 잡히는 겁니다. 이상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 이 지금 여기 쟤는 마음이 착하니까 그냥 팍팍 써서 300%한 겁니다. 서울의 강남 쪽에서는 저 용적률 1%에 따라서 조합원 부담이 3천만 원이 오르고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용적률 1%가 올라가면 조합원에게 3천만 원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분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가닥들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273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그런데 위반 제한이라는 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계획 좀 세워주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비계획을 세워주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번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2010 A 진달래 재개발 그러니까 2016년에 출발시켜라.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 이거 나오네. 그러면 서로 우리들 같이 해서 추진연에도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고요. 뭐 하세요? 빨리 계획 세우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상전이니까 저분들은 국민의 노비, 그러니까 하인들이죠. 월급 받고 일하는 하인들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계획에서 정해놓은 거 있고 법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계획 세워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괄호요. 정비기획을 수립하지 않은 소규모 시나 군에서 정비사업을 원하는 경우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죠. 시간표가 없으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청에서는 계획을 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없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 이렇게 답답하니까 정비사업 하게 해주세요. 정비사업과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3번, 4번 생략합니다. 274쪽 제일 아래 표요. 표의 첫째 줄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계획 세워달라고 위반 제한, 구역 지정해달라고 지정 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기지계가 있잖아요. 기지계,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줄 두 번째 칸 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부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하죠. 다음 쪽이요. 275조 정비계획 수립결정 절차입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굵은 3번 두 줄짜리 표에서 오른쪽 칸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댁인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니까 시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계획 세워서 올리는 거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한다. 즉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중요한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이니까 주민들과 같이 만나야 되죠.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들이요.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설명회 할 거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통보도 하고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하는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 시군구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올라오면 이거는 심의 거쳐 지정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선 절차를 시도사가 한다 X 그것 갖고 뭐 여러 번 나온 겁니다. 3-1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기구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블양군 중립 일지반환 등 대통령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도 하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서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시도사 중에 상급청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좀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특특도 자기가 직접 지정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 3, 4 생략합니다. 3-2번요. 276쪽에 3-2번 시댁이 지정한다는 거죠. 그 표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6개 법 중에 5개 법은 제일 오른쪽 칸 시댁이 원칙입니다. 문장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까지가 있는 거고요. 3-3번에 기타 사항으로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시개혁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사가 지정한 정비구역을 둘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시도사가 결정했는데 시장군수가 쪼갤 수는 있죠. 시장군수가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붙이는 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는 붙여달라고 신청만 할 수 있다. 결합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277쪽에 굵은 4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정비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요. 건설회사는 돈 벌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이 집값이 펄쩍펄쩍 뛰지도 않는데 정비사업 해봤자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법에 정해진 공식사업이고 일정한 절차를 지켜가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맞추고 있다고요. 그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안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철거로 갔는데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좀 일찍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없애면 되죠. 즉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또 아니면 정비사업을 위한 주체, 그러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포함한 조합을 없애거나 그래서 아예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돌려놓는 겁니다. 아직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렇게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시설엉망, 건물엉망이지만 정비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더 큰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오순도순 살겠다. 그걸 위한 시설이나 좀 도와주시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시죠. 277쪽에 굵은 4번 표가 있는데 그 아래 문장은 양이 엄청 많아요. 문장으로 보시기보다도 좀 그러니까 표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 나와야죠. 정비계획, 계획이니까 몇 년요? 예정구역부터 3년 안에 정비계획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해제신청. 둘째 줄이요.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의 승인 신청 들어야죠. 2년 지나도록 안 오면 해제. 추진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조합 가야죠. 조합 2년 가도록 조합 안 나오면 해제. 근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까지가 2년인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3년 지나도록 조합 설립 신가 신청이 없으면 조합이 섰습니다. 그럼 조합은 다음 설계도 써내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는 경우가 있죠.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팥죽 할머니 5글자요. 5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또 아니면 추진의 조합과
뭐 해산 동의나 신청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해제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기간을 보셨고 표제율 왼쪽 칸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은 시댁이 한 거죠. 시도지사가 한 겁니다. 따라서 시군구는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니까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기본 흐름을 잡고 나시면 복잡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아니면 시도지사는 시댁은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한 거죠.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기가 해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군구는 해제할 수 없고 해제 신청을 한다. 그게 초점입니다. 해제 요청이나 신청이나 같은 얘기죠. 문장형 4-1번 동그라미 1번 진척이 안 되는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을 해제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대도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유, 세부적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와 관련된 기간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쪽 와서 뭐 동그라미 3번, 4번 다 같은 흐름들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이요. 4-2번. 여기는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제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경우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유들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4-3번. 정비구역 등 해제 효과. 해제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유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하지 말자면서요. 그러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또 한다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뭔지 아시면 되는 거죠. 바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부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을 넣어주자는 사업이었잖아요. 두 번째 괄호 기반시설 상태도 건축물 상태도 좋지 않아 정부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정부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러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좋지 않은 건축물을 감수하고 살겠다고 했으므로 관청에 있어서 기반시설 지원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본다. 해제가 되면요. 그러니까 굵은 5번 정비구역 지정구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는 규제가 지금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어디에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세상이 처음 공개된 순간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되죠. 토지의 분할과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주는 거잖아요. 마감 친 거죠. 정비구역 지정됐다는 게 마감 친 겁니다. 땅의 범위, 사람의 범위가 결정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지정됐다는 게 마감 쳤어요. 이 사람들만 새 토지건축물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 날짜 뒤에 와서 아이고 나도 뭐 어떻게 좀 땅 좀 쪼개면 안 돼요. 나도 어찌 저찌고 다 소용없는 일이죠. 마감 쳤다고요. 이 날짜에 있던 사람이 새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죠. 마감 쳤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을 할 대상 지역도 정해지고 정비사업에 참여할 토지 등 소유자도 정해진다. 정비구역 정해진 이후에 즉 이 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일 이후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이를 투기행위로 보아 분양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 사실 동그라미 1번이 더 편해요. 동그라미 2, 3, 4 문장만 어수선합니다. 동그라미 2번 기준일은 원칙 작은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 다음 날부터 마감 친 날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토지 등 그러니까 토지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감 쳤으니까 그 날짜 그걸로 산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 날짜 뒤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증가, 쪽수 증가 해봤자 다 투기행위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분양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81조요. 개발법에서는 시간표가 없었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마감을 치고 한 자리에서 기준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그 날짜를 기준일로 하고 그 날짜를 마감 쳐서 그 날짜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거죠.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도시정비법은 오른쪽은요. 규제가 지금 두 흐름으로 가죠.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된 날 그 날짜가 마감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 아시겠어요? 개발법에서는 요 앞에 요게 없죠. 개발법에서는 요게 없으니까 요 계획의 첫 번째 여기다가 투기잡자를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한 방으로 처리하는 거라면 정비법에서는 10년짜리 시간표가 있으니까 가장 초장에 공개된 시점부터 또 당연히 마감 친 날 두 군데로 규제 이축이 진행되는 겁니다. 투기잡자라는 규정들이니까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내용들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10년짜리 시간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초장 시점부터 규제하는 건 지금 계속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고요. 재건축 안전지단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겠습니다.